무조건 벤츠는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뽕에 취하면은 못 말리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안녕하세요, 서오토반입니다. 오늘은 CLS 450 모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CLS 450 21년식 20대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CLS 450 21년식 모델이고요. 20년식 대비해서 몇 가지 바뀐 점이 있어서 인터뷰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차량 소개해 주시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6기통 3000cc 51토크에 360마력 정도 나오는 차량이고요. 20년식 대비해서 바뀐 게 가격이 180만원 정도 올랐고요. 네. 원래 20년식 가격이 1억 900만원 정도였거든요. 20년식 되면서 1억 1100 몇십만원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20년식 대비해서 바뀐 점은 E클래스랑 똑같이 바꾼 것 같아요. E클래스도 앞에 본네트에 파워돔이 들어가잖아요. 이 CLS도 똑같은 파워돔이 두 줄이 딱 들어가서 원래 전에는 되게 좀 밋밋했다면은 근육질 모양이 나오는 것 같고, 앞에서 딱 봤을 때 이게 튀어나온 게 보여서 네. 거리 조절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뀐 점이고, 그 다음에 리어 스포일러가 들어갔어요. 많이 튜닝들 하시던데 튜닝을 하더라도 뭔가 좀 부자연스럽게 딱 붙였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순정으로. 그 다음에 E클래스도 21년식 되면서 신형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고 터치가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E클래스처럼. 이거 터치패드도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 한해서 공기청정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필터가 거르고 있다고. 또 바뀐 거 있나요? 바뀐 점이 가격이 인상됐는데 삭제가 되는 옵션이 있죠. 어떤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수석을 조절할 수 있는 워크인 디바이스라고 하나요? 그게 빠졌어요. 그 다음에 E클래스도 똑같이 IWC 시계가 빠지고, 제가 알기로는 AMG 63 상위 모델에만 들어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2억짜리 그 정도 돼야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차량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작년 11월에 출고를 해서 지금 이제 5,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개월. 키로수는 어느 정도 타셨나요? 매일매일 타서 지금 7,700km 정도 탔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 금액 1억 1,160만원 21년식 현금 구매했습니다. 완납. 현금 완납으로 구매하셨고, 네. 이 차량 그러면 보험료는 얼마 나가세요? 제가 아직 25세다 보니까 26세가 안 돼서 원래는 300만원 나오는데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1년에 140, 150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밑으로 안 들어가고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300만 원 정도. 290에서 300 그렇게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차량 기름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제가 딱 정확하게 시내가 한 30%, 그다음에 이런 국도가 거의 한 6, 70% 되다 보니까 연비가 제가 운전하면 10에서 11, 얘가 운전하면 11에서 12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완전 꽉 막힌 시내는 가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5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6, 7 정도? 주유비가 제가 고급류 기준으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넣으면은 몇 킬로 정도 보면 될까요? 30만 원이면 제가 한 달에 한 1,700, 1,800km 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장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기청정기가 들어갔다던가, 아니면 뭐 따로 튜닝할 필요 없이 뭐 리어 스포일러가 들어갔다던가, 파워돔이 이렇게 두 줄 들어간 거, 그런 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실내 우드 트림도 똑같이 E클래스처럼 색깔이 이렇게 회색으로 변하는데 그것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딜 가도 그냥 꿀리지 않는 차예요. E클래스가 아니잖아요. 원래 제가 가던 셀프 주유소 있는데 그 전에 타던 차량을 탔을 때는 사장님이 막, 제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약간 반말도 하시고
하시고 불친절하기보다는 조금 뭐 이렇게 했는데 바꾸고 가니까는 갑자기 사장님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비소에 타이어 이제 공기압을 넣으러 갔을 때도 좀 바뀌더라고요. 뭐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은 아닌데 뭔가 함부로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충분히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이죠. 그거 말고도 뭐 도로에서 슈퍼카 정도로 껴주거나 그런 건 아닌데 원래 타던 차는 안 껴줬는데 이거는 잘 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 조금씩은 있어요. 이것도 충분히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기존에 촬영하셨던 CLS 차주님 말대로 에어서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잔진동이나 그런 거는 꿀렁꿀렁 잘 넘어가고 장거리 갈 때 괜찮아요. 그런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차가 이렇게 지금 네. 샤 이러면서 가고 있는 느낌이 뒤에서 봤을 때는 얘가 뭐 이렇게 막 다닌다고 이 에어서스가 주는 승차감이 장점이다.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반자율 주행이 21년씩 되면서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일 출퇴근하는 도로다 보니까 이제 도로 상황을 다 알아서 좀 건방지게 편하게 운전해요. 피곤하거나 그럴 때는 엑셀 밟는 것도 무겁고 발 아프고 그런데 그거는 뭐 그냥 브레이크에만 살짝 이렇게 발만 대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인식률이 좋다고 보시나요? 애매한 것 같아요. 좋은데 가끔씩 이상을 일으킬 때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단점에서 한번 얘기해.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단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단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제도를 갔었는데 거기는 경사로에 신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차가 밀렸어요. 뒤로. 차가 밀렸다고요? 네. 진짜로요? 네, 반 바퀴 이상이 돌아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정도면 아예 그냥 뒤로 내려가는 느낌이 날 텐데. 네, 경사로가 밀렸어요. 이거 경사로 정지가 없나? 이 부분은 팩트 체크를 한 번 더 해보고 신중하게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 차가 마차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차휠 코드 절상 때문에 함부로 밟지 못하겠어요. 이번에 겨울에 유난히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포토홀이 굉장히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로 포토홀을 좀 많이 밟았어요. 다행히 이상이 없었어요. 제가 포토를 잘 밟아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밟고 가셨나요? 네, 스쳤으면 코드 절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거가 걱정입니다. 단점이죠. 이 휠 때문에 유난히 신경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CLS뿐만 아니라 벤츠 20인치 마차휠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나요? 타이어가 피렐리 P0 럼플렛 타이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승차감이 좋다고 하셨는데 이게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S를 켰으면 오히려 조금 더 부드럽고 편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유럽은 선호해서 럼플렛 타이어를 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굳이 승차감을 많이 해치기 때문에 럼플렛 타이어가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20인치인데다가 비싸잖아요. 또 이거는 살짝 그냥 아쉬운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또 아쉬운 부분 어떤 거 있을까요? 이게 21년씩 되면서 시계가 빠졌잖아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말이 되나. 벤츠를 타는 이유가 클래식한 인테리어도 한몫을 하잖아요. 근데 비어 있습니다. 그럼 또 아쉬운 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무선 카플레이가 안 됩니다. 또 C2C만 돼요. 벤츠가 또 몇 해까지 터치를 지원을 안 했었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한 박자 늦는다, 보수적이다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아쉬운 점 어떤 거 있을까요? 실내 잡소리가 가끔씩 있어요. 벤츠 타시는 분들은 아는데 틱탁 이런 느낌이 요런 데인가 어디선가 갑자기 틱탁 뭐 이런 소리가 나서 주행하는데 뭐 크게 뭐 불편함은 없지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차주님도 여기 누르면 찌그덕 소리 나나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나는 건가 이거? 나네요. 이것도 흔들리잖아요? 이것도 흔들리고? 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그쵸. 소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틱탁 하는 소리가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잘 들리는데. 아, 이 벤츠의 찌그덕거리는 소리는 참 유명하긴 했는데 네. 오늘도 다시 한번 느끼고 갑니다. 그럼 또 아쉬운 점 어떤 거 있을까요? 제일 큰 거 100km 넘으면 풍절음이 귀가 먹먹합니다. 노면 소음도 생각보다 많이 들려와요. 지금처럼 70km, 80km 달리면은 더군다나 없이 좋은데 고속도로에서 100km나 120km나 이렇게 달리면은 풍절음이 심해서 스트레스예요. 그거가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플레임 리스 도어 때문에 풍절음이 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8 시리즈도 타보고 A7도 타보고 네. 6GT도 타보고 했는데 다 안 나요. 벤츠를 타면은 유난히 100km만 넘으면 풍절음이 들려요. 그러면 또 단점이 있을까요? 수납함이 너무 작아요. 옆에 아. 보시면은 차량 등록증 있거든요. 네, 여기. 이거 안 들어가요. 여기 조수석에 차량 등록증. 이거 뭐예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다 놔야 돼요.
이야, 차량 등록증 안 들어갈 만 하네요. 차량 등록증이 큰 것도 아닌데 안 들어갑니다. 너무 작다 이거는. 폭이 정말 좁네요. 그러면 또 아쉬운 점. 부메스터가 들어가잖아요. 가격 대비해서 아쉽다. 부메스터가 들어가는데 중저음 베이스음에서 많이 약합니다. 차주님이 엄청 이렇게 좀 빵빵 하는 걸 좋아하시나? 아니요, 저는 EDM도 안 듣고 그냥 발라드만 듣는 편인데 친구가 우연히 EDM을 틀었는데 아쉬웠어요. 베이스 부분이 약하다. 네. 그러면 또 아쉬운 거 어떤 거 있을까? 나름 스포츠 세단인데 배기음은 또 가변 배기가 53부터 들어가더라고요. 배기음도 없고 BM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웅웅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조용합니다. 조용해서 그런지 이제 오히려 노면 소음이 더 잘 들리고 풍절음도 잘 들리고 네. 차라리 다른 소리로 덮었으면은 그거로 만족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점이 정말 많으시네요. 그쵸. 사실 네. 뭐 주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소소한 아쉬움들이 좀 많으시군요. 네, 왜냐면은 다른 차랑 비교했을 때 아 이런 것도 없네, 이런 것도 없네. 그러면 또 아쉬운 거 있을까요? 핸들이 다른 거는 바뀌었거든요. E클래스랑 똑같이. 근데 스티어링 휠만 안 바뀌었어요. 아마 내년에 페이스리프트가 예정이 돼 있으면서 똑같이 E클래스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나? 가격은 올랐는데 왜 옵션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했으면 스티어링 휠이라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시기까지 뺐는데 가격만 오르고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아쉬운 거 있어요? 원래 벤츠를 또 산 이유가 벤츠가 가격 가지고 장난은 안 하잖아요. 할인을 재구매 할인까지 100만 원 해서 300 몇십만 원 받아요. 360만 원? 지금 할인을 1000만 원 하더라고요. 지금 이 CLS 450이요? 아니 E 클래스를 1000만 원 할인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21년식을 900만 원, 1000만 원씩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금융 껴서 900만 원, 1000만 원이고 현금 할인해도 7, 800만 원 넘게 할인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쵸. 왜냐면 기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거거든요. 그쵸. 제가 네. BM 아우디를 안 산 이유도 그런 가격 가지고 장난하는 것 때문에. 벤츠는 없으니까 그런 게. 그쵸. 아무리 뭐 해봤자 300만 원에서 뭐 500만 원 올랐다 그 정도인데 얘는 지금 제가 300만 원 할인 받았는데 1000만 원을 할인해준다고 하고 딜러한테 전화해보면 또 딜러는 속이려는 건지 아니면 뭐 지점마다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어플이나 그런 거를 많이 봐도 다 900만 원, 1000만 원 할인해주는데 막 300만 원밖에 안 한다고 아직도 달라서 얘기가 그게 좀 차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네. 브랜드에 대한 또 그런 아쉬움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아쉬운 점 어떤 거 있을까요? 아쉬운 점, BM은 제가 알기로 원격 히터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열선 핸들도 되고. 근데 이거는 시동만 걸립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시동만. 네, 시동만 딱 되고 그게 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름에도 차 탈 때 힘든데. 여름에 걱정이에요. 차 타기 전에 에어컨도 미리 못 켜놓고. 걱정이네요. 원격으로 조절이 가능하지가 않다. 네, 벤츠에 대한 아쉬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아쉬운 점 어떤 거 있을까요? 방지턱,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방지턱. 방지턱이요? 네.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지턱 넘을 때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스포츠 세단이다 보니까 차체가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못 넘습니다. 방지턱이 무섭습니다. 포톨과 방지턱이 너무 무서워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 대상에 있었던 차량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무조건 6기통 가솔린만 고집을 했어요. BMW의 M340i나 BMW 8 시리즈 840i나 G80 3.5 터보라든지 신형 540i, 마지막에는 이제 CLS 53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가격은 생각 안 하고 CLS를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340i 같은 경우에는 사면은 오래 못 탈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그것도 3 시리즈가 7, 8천만 원이잖아요. 3 시리즈를 7, 8천만 원에 사는 게 그게 납득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꼈고 네. 8 시리즈를 사려고 했는데 입항 소식도 없고 그것도 페이스리프트를 곧 앞두고 있어서 갑자기 할인을 1000만 원 넘게 막 때릴까봐 화가 날 것 같고 그래서 G80도 있었는데 G80에는 워낙 이슈가 많았잖아요. 엔진도 있고 뭐 걸레장 냄새도 있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그런 결함이 많다는 것부터가 납득이 안 가서 또 연비도 많이 안 좋다고 해서 그래서 CLS랑 CLS 53 중에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러면은 53은 어떤 것 때문에 포기하셨나요? AMG는 관리를 굉장히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냥 일반 모델로 했습니다.
천희님께서 오늘 아쉬운 점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이 차량을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런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이거는 꼭 알아야 한다 할 점. 아직 벤츠를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면은 CLS가 치승차도 없다 보니까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물량이 풀려서 할인하는 거 보니 일단 E클래스 450이라도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벤츠는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뽕에 취하면은 못 말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환상에만 꽂혀서 벤츠 뽕을 조금 벗기고 나서 냉철하게 바라보고 벤츠를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엑셀 위치라든지 이 시트라든지 허리가 많이 아프고 발도 좀 아프고 운전하고 나면은 통저름도 있고 막 그런 큰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벤츠를 안 살 것 같습니다. CLS를 네. 구매하시기 전에 벤츠를 먼저 경험을 하고 뽕을 씻어내고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구매를 하셔야 한다. 네. 어차피 한 번 사면 오래 타실 거잖아요. 100만 원이라도 주고 뭐 일주일간 타보던가 렌트라도 해서. 네, 그거를 추천드려요, 사실. CLS는 100조입니다, 100조. 남들이 봤을 때는 물 위에 떠있는 100조.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완벽하고 그런 차지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굳이? 어차피 이제 또 출력도 전기차 시대라서 전기차가 1등이잖아요. 출력은 전기차 앞에서 논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나는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너무 좋다, 그런 하차감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구매하세요. 근데 그것만으로 유지하기에는 이제 얼마나 갈까 싶습니다. 천희님께서 지금 거의 총평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이 차를 사고 주변 사람들은 차를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벤츠다, 오 벤츠다, 와 벤츠를 어떻게 사냐,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벤츠를 어떻게 사냐, 그거에만 꽂혀서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차를 잘 모르다 보니까 브랜드 로고에만 꽂혀서 뭐 6기통 에어서스가 뭐 어쩌니 뭐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벤츠 뽕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면은 E클래스나 아니면 CLA나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걸로 충분한 것 같고, 내가 차를 정말 사랑하고 그런다 싶으면은 도전하세요. 근데 도전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신경 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호토반은 또 다음번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호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